안녕하세요. 아트메신저 이소영 작가입니다. 벌써 7월도 거의 다 지나갔는데요. 여러분들은 올해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을지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1월에 딱 신년 계획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2018년도부터 계약을 했던, 붙들고 있던 두 권의 책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미 창비에서 연재를 꾸준히 했던 사라진 화가들이란 제목의 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미술교육인으로 활동하고 강의도 하고 꾸준히 책도 쓰면서 또 회사도 운영하면서 그 가운데 초보 컬렉터들을 위한 강의들을 꾸준히 했었어요. VOD 서비스로는 타링에서도 했었고 또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책은 아트 컬렉팅에 대한 책이에요. 오늘은 지난 주말에 첫 번째 책인 사라진 화가들, 이 내용이 이제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이라는 제목으로 새롭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에 대한 내용과 이 책을 보실 때 어떠한 포인트로 보시면 좋겠다. 또 이 책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세상에 나오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보통 책이 출간이 될 때는 모르겠어요. 저는 한 권을 한 3-4년 정도 쓰는 것 같아요. 다른 작가님들은 저보다 좀 빨리 쓸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최소 3-4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은 2018년도에 창비라는 출판사와 함께 사라진 화가들, 숨겨진 화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써보자 하고 처음에는 시우일에서 먼저 연재를 했었고 두 번째는 2021년에는 스위치라는 어플을 통해 연재를 했었어요. 2주에 한 번 연재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물론 아니었지만 독자들을 미리 만나고 또 편집자와 함께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은 제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미술사에서는 없는, 미술책에서는 사라진 그런 화가들의 흔적을 쫓으면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결국에는 이 책을 다 쓰고 한 문장으로 이 책을 요약을 하자면 미술사에 없는, 미술사 책에 없는 화가들이 궁금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목이 이제 바뀌었는데 원래는 제가 연재를 할 때는 사라진 화가들, 당신이 오기까지라는 이름으로 연재를 했어요. 저는 책이 나올 때까지도 사라진 화가들이라고 이 책을 불렀어요. 근데 마지막에 한 일주일 정도 남겨두고 편집자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후보 제목이 한 정말 100개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사라진 화가들이라고 하면 정말 사라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서는 실제로 과거에는 사라졌지만 이제서야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는 화가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사라진 화가들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모순이 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 화가들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제 마음의 서랍에 넣어놨다가 이제서야 세상에 꺼내는 거기 때문에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이 제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제목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모지스 할머니를 소개하는 책도 썼었고 2016년도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칼라르손, 북유럽의 화가인 칼라르손을 소개하는 책도 썼는데요. 비교적 한국에서는 좀 잘 알려지지 않은 화가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알리는 것에 대해 많이 탐구하고 있는 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책이 제게 상당히 어려웠던 건 여기 보면 부제가 내 삶을 바꾼 아웃사이더 아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 작가들을 좋아했을 때는 이 작가들이 미술관에서 전시도 안 했었고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아웃사이더 아트라고 부르는 것이 괜찮았어요. 근데 5-6년이 흐르면서 점점 시대가 좋게 변했죠. 숨겨진 화가들을 많이 알리게 됐고 잊혀진 여성 화가들도 조명하게 됐고 흑인 화가들도 많이 등장했어요. 그 과정에서 아웃사이더 아트라는 단어를 전면으로 빼는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다가 결국엔 이렇게 부제로 놓았습니다. 출판계나 미술계는
티켓 파워라고 해야 할까요? 이미 유명한 화가들을 소개하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야 더 대중들이 좋아하고 실제로 큰 미술관에서는 스타 화가들의 전시를 꾸준히 진행해 나가고 있죠. 근데 도대체 이소영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숨겨진 화가들을 왜 이렇게 쫓아다니고 혼자 밤마다 서재에서 그 작가들의 삶과 작품을 볼까? 그것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프롤로그에 적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왜 유명한 화가들보다 유명하지 않은 화가들, 사라진 화가들의 마음이 끌렸을까? 돌이켜보면 미술사에서 사라진 화가들을 소개하는 일은 결국 나도 사라지고 싶지 않다는 욕망에서 시작된 것 같다. 미술 교육을 한 지 15년이 넘었고 여러 권의 책도 썼지만 대단하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다. 나 역시 그냥 하루를 평범하게, 하루는 비교적 열심히 사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인지 나는 내가 소멸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매우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것이 내가 사라진 화가들에게 집착하는 가장 큰 이유다. 내가 알게 된 그들도 유명한 화가 못지않게 훌륭하고 의미 있는 작품을 남겼으며 삶 역시 감동적이거나 흥미로웠는데 소멸된 것이 아쉬워 혼자 매일 붙잡고 살았던 것이다. 나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매일 나 자신의 삶을 위로하고 있었다. 사라졌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라고. 앞으로 시작될 이야기는 자신의 삶이 소멸되는 것이 두려운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가, 미술사에 꼭 반드시 등장하는 화가가 아니어도 충분히 그 작가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은 적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과연 왜 미술사에서 사라졌을까? 또는 그들이 미술사에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말 작품이 좋지 않은가 하는 질문들을 끝없이 하다가 이 책에는 21명의 숨겨진 화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의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썼어요. 고백하자면 나는 아웃사이더 아트라는 단어를 쓰는 마지막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들이 날개를 펴고 널리 알려져 자신 앞에 붙은 아웃사이더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기를, 수많은 다양함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이것이 지금 책을 쓴 저의 심정입니다. 실제로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명한 화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나마 유명한 화가가 바로 이 책의 첫 시작을 여는 앙리 루소입니다. 앙리 루소는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가장 유명해진 작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앙리 루소를 경계선을 오고 갔던 화가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 죽고 나서야 좀 유명해졌고 많은 분들이 찬사도 했지만 혹독한 비판도 했습니다. 경계선을 오고 가는 앙리 루소의 삶을 보면서 저 또한 여러 경계를 넘나들며 살고 있진 않나? 또 저뿐 아니라 누구나 우리는 여러 경계를 넘나들면서 어떠한 섹션에서는 주인공 같다가도 어떠한 섹션에서는 주변인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책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작가는 바로 표지에 있겠죠. 보통 전시회를 열면 화가도 전시회 포스터를 가장 중요한 작품, 애착이 가는 작품으로 하기 마련인데 모든 작품들이 다 좋지만 저는 이 빌 트레일러의 작품을 꼭 표지에 하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출판사와 많이 의견을 오고 갔는데 사실 좀 더 익숙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하는 게 책의 홍보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았지만 저는 이 책에서 빌 트레일러를 내가 아웃사이더 아티스트들을 세상에 소개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게 한 입구에 있는 화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검색창에 치면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대학 시절에 좋아했을 때는 한국의 포털 검색창에 나오지 않았었고 사실은 제가 명화 보기 좋은 날이라고 한 8년 전에 썼던 책에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물론 제 책도 나름 인기가 많았지만 5년이 지나서 절판이 됐어요. 그래서 명화 보기 좋은 날에서 빌 트레일러를 소개했지만 절판이 됐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다시 소환을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쓴 책들 중에 뭐 출근길 명화 한 점이나 명화 보기 좋은 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림들은 5년이 지나서 이제 절판이 돼서 미술책이다 보니까 다시 이제 개정판으로 묶여서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책에서는 빌 트레일러를 소개한 책은 이 책이 유일한데요. 빌 트레일러는 이 책에서 거리에서 이뤄진 최선이라는 제목으로 등장을 합니다. 빌 트레일러는 흑인이었고 노예였고 노숙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그림을 그리며 독학 화가로서 꾸준히 작업을 하는데요. 실제 빌 트레일러의 작업들은 대부분 드로잉이기 때문에 전시할 때도 이제 드로잉이 전시가 됩니다. 좀 행복했던 기억은 20대 초반에 제가 빌 트레일러를 좋아했을 때는 물론 모지스 할머니도 그랬지만 사람들이 빌 트레일러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미국의 스미스소니언 뮤지엄에서 빌 트레일러가 회고전을 했습니다. 2018년, 2019년도에 또 메가 갤러리로 상당히 유명한 데빗 조너 갤러리에서도 소개를 했고요. 이러면서 아웃사이였던 빌 트레일러가 가격이 점차 상승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실제로 흑인 아티스트들의 인터뷰를 보면 빌 트레일러가 나는 되게 존경하는 화가다, 흑인들의 마스터다 라고 알려졌죠. 그럴 때마다 되게 재밌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지만 이 아웃사이더 아트라는 단어가 빌 트레일러에게 과연 옳은 분류일까 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고민은 제가 책에도 넣어놨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백하자면 나는 아웃사이더 아트라는 단어를 쓰는 마지막 사람이 되기를 희망한다. 이들이 날개를 펴고 널리 알려져 자신 앞에 붙은 아웃사이더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기를, 수많은 다양함 중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 이 책을 쓰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도 많았고 많은 변화도 겪었겠죠. 그래서 오히려 아웃사이더 아트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됐었고 그 단어를 독자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싶어서 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지금까지 배웠던 미술사에서 만나지 못했던 화가들에 대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술 에세이다 보니까 하루에 한 편씩 읽어도 좋을 것 같고 시간이 되는 날 휴일에 하루 쭉 몰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책이 나오고 3일간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아마도 이것은 저의 성격인데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나는 이 작가들이 너무 좋았는데 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잠을 설치기도 했지만 이미 세상에 나왔고 사실은 책 표지를 제가 정말 주장해서 이렇게 빌 트레일러로 넣었는데 혹시나 내 마음이 전달이 잘 안 되면 어떡할까 열심히 또 홍보를 해야 하죠. 그래서 이 책은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화가는 잊어라. 새로운 화가들이 등장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 책은 추천사가 있습니다. 평상시에 저와 친분이 있는 분들이 추천사를 해주셨는데 박준 시인, 그다음에 배우 소유진, 양태호 디자이너, 그다음에 스페이스K의 수석 큐레이터 이장욱 선생님께서 해주셨어요. 모든 추천사가 너무 감사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 번 읽었던 추천사가 하나 있는데요. 한번 핸드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추천사가 너무 좋아서 앞으로도 이렇게 더욱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스페이스K의 수석 큐레이터 이장욱 선생님이 추천사를 써주셨는데 이소영은 누구보다 미술 현장을 열심히 누비는 사람이다. 미술 전시회와 아트페어는 물론이고 작가 스튜디오를 비롯한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교육 및 세미나 현장에서 그녀를 만날 수 있다. 그럼에도 그녀는 여전히 자신을 주변인으로 생각한다. 이 책은 생의 모퉁이에서 흔들리거나 넘어졌을 때마다 작가를 위로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힘이 되어준 주목받지 못했던 화가들의 그림들을 일기 쓰듯이 소개하고 있다. 생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화가들이 남긴 부족함 없는 작품들을 보며 주목받는 삶을 쫓는 것 이전에 누구에게나 주어진 오늘 하루를 충만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된다. 알찬 걸음들이 모여 어느새 유명한 주변인이 되어버린 이소영 작가처럼.
제가 자신을 주변인으로 생각한다고 써주셨는데 진짜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아셨지? 저는 항상 미술은 작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출판 역시도 저 혼자 진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경계선에 계속 서성거리는 것이 저의 장점이자 어떠한 특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미술 교육인이지만 컬렉터이지만 유튜버이면서 또 회사의 CEO, 대표이면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경계선 안팎을 오고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인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다면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도 제가 이벤트를 할 텐데요. 사실은 창비와 함께 출간 전 이벤트를 열심히 했었어요. 보이시나요? 이것은 전부 제 손편지가 적힌 그림 엽서입니다. 책 속에 등장하는 작품 이미지도 있고요. 뒤에 손글씨가 이렇게 있는데요. 처음에 창비에서 저한테 책의 일부분을 손글씨로 쓰라고 했을 때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긴 한 문단을 틀리지 않고 쓴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손글씨를 쓴다는 것이 마음을 정비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요즘에는 아침마다 저도 손글씨로 페이퍼를 쓰고 있어요. 그냥 아침 일기 같은 거. 그래서 참 서정적인 이벤트 같은데 이미 출간 전 이벤트로 100분이 넘는 독자들에게 그림 엽서가 한 주에 한 편씩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주차까지 갔고요. 이렇게 봉투 안에 넣어서 1주, 2주, 3주 이렇게 편지가 갔는데 출판사에서 저에게도 강의하거나 구독자분들에게 선물로 주라고 엽서를 보내주셔서요. 따뜻한 이벤트 선물을 같이 3주차 분을 보내드릴게요.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을 이미 구매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직 구매 전이시거나 혹은 난 이미 구매했지만 친구에게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에 대한 의견, 기대평 무엇이 되든 좋습니다. 숨겨진 화가들, 사라진 화가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5분을 뽑아서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